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요즘 60, 70대들은 돈이 없어도 자주 놀러 다닙니다. 겉으론 여유로워 보이지만 통장엔 늘 바람이 붑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썼다고 돈이 없지? 그 이유 단순합니다. 가난을 끊지 못하는 소비 습관 때문입니다. 또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죠. 평생 아끼고 참고 살았는데 늙어서도 아끼며 살면 뭐하냐? 이젠 나도 좀 쓰고 살아야지.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진짜 그래요.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기며 평생 남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쓴다와 세는 소비의 차이를 모를 때 생깁니다. 즐기려고 쓴 돈이 어느새 후회로 남는 소비가 되어버리고 또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네. 그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돈을 쓰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그게 우리의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적 있었지. 이건 내 얘기네. 이렇게 공감되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을 써도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 그 해답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악의 소비 습관은 카드로 자동이체되는 구독료, 회원권, 정기결제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썼다고 돈이 없지?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이 말 속에 숨은 진짜 이유는 쓴 적이 없다가 아니라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꼬박꼬박 잘도 나가는 돈들이죠.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구독해지가 귀찮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것 같다가도 며칠 뒤 보면 왜 줄었지? 싶습니다. OTT 정기결제, 건강식품 자동구매, 미용실 회원권, 헬스장 회비, 언젠가 쓰겠지 하고 두는 그 돈들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면 카드로 나갔으니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비사용 자동이체 손실액이 연평균 32만 원, 1년에 32만 원이면 10년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아니라 노후의 여유 한 달치예요. 건강식품 구독을 해놨는데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해지하려니 괜히 불안해서 못 끊겠더라고요. 이건 실제로 제가 들은 한 어르신의 말이에요. 혹시 끊고 나면 몸이 나빠질까봐 불안해서 그대로 두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건강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한 소비 아닐까요? 하버드대 심리학자된 에리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가장 불필요한 소비를 합리화한다. 우리는 혹시 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그 불안감을 덮기 위해 돈을 씁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불안도, 돈도 아닌 텅 빈 통장이죠. 가끔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나도 알아요. 구독 다 끊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둬요. 그런데 그 귀찮음이 노후에 새는 구멍을 더 키웁니다. 자동이체 한두 개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달라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거창한 절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달에 딱 하루 돈 새는 날, 점검의 날을 정하세요. 구독, 보험, 회원권, 정기배송 리스트를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이건 진짜 내가 쓰는 건가? 없어도 괜찮을까? 이 두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동이체 점검일을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해 놓으셨대요. 이름도 귀엽게 지으셨어요. 통장 다이어트 데이.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쓸데없는 새는 돈을 막고 마음의 불안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존감 회복의 시작이에요. 불안해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두었던 자동 결제가 사실은 내 마음이 새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그냥 두고 있는 결제가 있나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그중 하나만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게 바로 노후의 가난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소비 습관은 품위를 지키려고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초라해 보이긴 싫잖아요. 그래도 건강엔 투자해야지. 이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들 키워내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으니 이제야 나를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한 불안으로 바뀔 때 생깁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너무 초라해 보이긴 싫어요. 요즘 미용실이나 피부과 네일샵을 가보면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60대 손님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단정해야 한다. 늙어 보이면 안 된다. 주름이라도 덜 보이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미 생활 습관이 된 거죠. 내가 나를 위해 꾸미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 한켠엔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남들이 날 늙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달 미용실에서 염색도 하고 네일도 해요. 안 하면 왠지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염색한다고 젊어지진 않잖아요. 그래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참 솔직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꾸밈은 사치가 아니라 예의였어요. 남 앞에서 단정해야 하고 나이 들어도 품위 있게 보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꾸밈이 남의 눈에 괜찮아 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60대 여성의 연간 피부 미용 지출은 20대보다 1.5배 많고 네일아트 지출은 50% 이상 더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나를 가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이런 불안이 숨어 있죠. 나는 아직 괜찮다. 나이 들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한다. 이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존재감의 방어입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외부를 바꾸려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 내 얼굴,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젊을 때의 나와 비교하고 거울 속 변화를 볼 때마다 마치 인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외모 관리라는 이름의 소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미용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 행위입니다. 내가 예전의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몸부림이죠. 물론 예쁘게 꾸미고 건강을 챙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꾸밈의 방향이에요. 남에게 괜찮아 보이려는 꾸밈은 지갑을 비우고 나를 존중하기 위한 꾸밈은 마음을 채웁니다.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꾸미는 걸 즐기고 있을까? 아니면 안 하면 불안해서 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지갑이 가벼워지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외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건강까지 이어지죠.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불안해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건강보조식품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홍삼, 루테인,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콜라겐. 찬장에 약통이 가득 쌓여 있지만 정작 꾸준히 먹는 건 몇 개 안 되죠.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절반이 지인 권유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즉,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유로 산 겁니다.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딸이 오메가3 먹는다길래
나도 샀어요. 근데 결국 냉장고에 3통이 그대로예요. 버리긴 아깝고 안 먹자니 찜찜하고 그냥 두고 있어요. 이건 건강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나도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불안 기반 소비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무언가를 삽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즉, 건강식품을 산 게 아니라 안심을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 불안해지고 새로 사야 마음이 놓이죠. 결국 불안은 줄지 않고 소비만 늘어납니다. 몸도 지갑도 그리고 마음까지 피로해지죠. 예쁘게 꾸미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행동인지 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행동인지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진짜 품위는 얼굴에 바르는 크림이 아니라 마음속의 여유와 자기 수용에서 나옵니다. 품위를 지키려다 지갑을 잃는 것보다 마음의 평온을 지켜서 웃는 게 훨씬 아름답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 얼굴이 바로 나야. 그 순간 진짜 품위가 얼굴에 피어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소비 습관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 치레입니다. 친구들 다 그 정도는 하더라. 내가 안 내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이 말 많이들 해보셨죠? 그런데요, 바로 그 한마디가 통장을 말립니다. 나이 들수록 체면이라는 단어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을 땐 내 실력으로 평가받지만 은퇴 이후엔 어떻게 보이느냐로 존재감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퇴직하고 나면 명함도 사라지고 부르면 나가야 할 회의도 나를 찾는 전화도 없어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묘한 허전함을 느끼죠. 나는 이제 누굴까? 이 물음이 바로 체면, 소비의 출발점입니다. 이 나이에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내가 작아진 것 같아요. 모임 나가면 다들 어디 여행 다녀왔다, 새 옷 샀다 얘기하는데 나만 조용하면 왠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갑니다. 비행기를 타야만 여전히 나도 여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여행이 꼭 즐거워서가 아니라 나 아직 괜찮아라는 걸 확인받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은퇴자 지출의 38%가 비필수 소비고 그중 절반은 남들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니라 존재감 회복을 위한 심리적 행동입니다. 내가 안 내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체면은 오래된 세대의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성과로 존중받았지만 나이 들어선 관계로 남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돈으로 예의를 지키려는 겁니다. 결혼식, 부고, 돌잔치, 환갑잔치. 이 나이에 얼마는 해야지 하는 마음. 사실은 체면보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너무 적게 내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번에 안 가면 다음에 나도 잊히겠지? KB금융 시니어 리포트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43%가 경조사비로 인해 생활비를 줄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경제보다 관계가 더 두려운 거예요. 실제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돈이 빠듯한데 친구 아들 결혼식은 꼭 가요. 그 친구가 내 환갑 때 챙겨줬거든요. 이번에 내가 안 가면 그 인연이 끊어질까 봐요. 이 말 속에는 체면이 아니라 외로움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일보다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관계를 잃는 게 곧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을 지킨다기보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갑을 연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관계 유지비가 결국 내 노후를 잠식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5만 원, 10만 원이던 봉투가
이 나이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3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은 줄고 마음엔 후회가 쌓이죠.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눈에 비치려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잃는다. 그렇습니다. 체면이란 건 결국 남의 시선에 나를 맡겨버리는 일이에요. 그 시선이 사라지면 남는 건 공허함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상적 소비라고 부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보이는 소비를 합니다. 퇴직 후 수입은 줄었지만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 지갑을 여는 거예요. 즉, 체면은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불안의 결과입니다. 불안을 채우려 소비하지만 소비는 잠깐의 위안만 줄 뿐, 결국엔 다시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괜히 눈치 보며 고급 레스토랑 예약하고 친구들이 다 유럽 간다고 하니까 나도 한 번쯤은 하며 항공권을 결제하고 그 순간엔 괜찮지만 돌아와서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체면이 만든 피로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젠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는 정도로도 충분해요. 친구는 내가 사람 좋은 걸 알잖아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 말이 참 멋있었습니다. 품격은 지갑 두께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체면을 지키는 걸까? 아니면 불안을 감추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통장을 살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체면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생긴다. 오늘부터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의 품격으로 사세요. 그 순간 돈은 줄어도 마음은 훨씬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는 결국 돈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진짜 품위는 많이 쓰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혜에서 생기거든요. 우리가 멈추지 못할 때 돈은 조용히 새어나가고 그게 쌓여서 가난이 됩니다. 가난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통장이 한 번에 텅 비는 것도 아니죠. 그건 매달 조금씩 새는 고정비와 불안한 소비, 그리고 체면이라는 이름의 지출이 조용히 우리의 노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 나이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좀 써도 되잖아. 그 말 정말 맞습니다. 돈은 쓰려고 버는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즐기기 위한 소비와 위로받기 위한 소비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마음을 채우지만 후자는 마음의 빈자리를 더 키웁니다. 우리의 지갑을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건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불안감이에요.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해야 품위가 지켜지지. 나도 나름 여유 있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 마음들이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조용히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불안이 돈을 먹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노후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해결책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이체 구독. 정리 한 달 한 번만 점검하기. 혹시 아직도 안 보는 OTT, 안 먹는 건강식품 정기 배송 유지하고 계신가요? 한 달에 한 번만 통장을 들여다보세요. 안 쓰는 돈을 끊는 건 절약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관리입니다. 불필요한 결제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통장에 여유라는 숨이 들어옵니다. 이 비교 멈춤 챌린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여행 갔다면 나는 오늘 하루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남이 산 명품보다 내가 산 평온이 훨씬 값집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이 한 문장이 통장을, 그리고
마음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3. 건강 소비 기준 세우기 광고보다 의사 말을 듣기. 건강은 제품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홍삼이나 루테인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더 큰 약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건강은 사는 게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4. 경조사비 상한선 정하기. 관계는 돈보다 마음으로 유지된다. 이 나이에 얼마는 해야 체면이 서지라는 생각, 이제 내려놓으세요. 5만 원이면 충분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 돈보다 더 귀한 건 먼저 안부를 묻는 마음이에요. 관계는 돈으로 이어지지 않고 온기로 이어집니다. 5. 일주 1. 무지출 데이. 안 써도 괜찮다는 마음 훈련. 하루만이라도 돈을 쓰지 않고 보내보세요. 그 하루가 당신의 불안을 이깁니다. 오늘은 안 써도 괜찮다. 이 단순한 하루가 쌓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은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덧붙였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 이건 나를 위한 소비야 하며 산 물건이 돌이켜보면 그냥 불안해서 산 것은 아니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뿐 아니라 마음에 새는 구멍을 막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세요. 이제는 멈출 줄 아는 내가 되고 싶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어떤 소비가 가장 아깝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이건 멈춰야겠다고 마음먹은 소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